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OLED 관련주들은 앞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매기세가 2차 전지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 이 많은 개인분들, 새로 들어가신 동학개미 분들도 거의 2차 전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2차 전지 중에 아직 안 뛴 장비주라든가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음극재라든가 특히나 그 전액 분리막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죠. 2차 전지 시장 계속 커지면 커지는데 당연히 지금 많이 올라간 애들보다는 아직 못 간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섹터 흐름도 좋지만 또 하나 근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OLED예요. 그죠? OLED 특히 마이크로 OLED도 잘 보고 계셔야 되고 OLED가 새로운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는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OLED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제가 항상 알려드렸지만 OLED 화질 엄청 좋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너무 지금 시장이 포화가 돼가지고 사실 스마트폰이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요게 화면이 OLED로 바뀌는 순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새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휴대폰 게임 하시는 분부터 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OLED 화면을 다 선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인가 OLED 관련주들 즉 디스플레이죠.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들을 무조건 신경 쓰고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되는데 몇 가지 우리나라에서 투자 잘하고 있죠. 지금 삼성과 HD디스플레이에서도 신규 생산 라인 장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4.1조 투자 그리고 후공정 장비 발주 그러니까 이런 거 장비 발주하는 관련들 잘 보고 있어야 되죠.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신규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신규 생산 라인 관련주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투자와 가치 관련 회사들을 잘 보고 얘네들을 주가에 많이 뛰지 않았다면 나는 저점에서 얘네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리미리 선침해 놓으면 OLED 시장이 커질 때마다 나의 계좌는 이 종목들이 같이 키워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기차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전기차 몇 개가 잘 뛰었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관련주들을 바닥에서 미리미리 선침해 놓는 게 좋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멤버왕에서 얘기도 하고 일반 실방에서도 많이 얘기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삐삐를 쓰던 세대, 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삐삐를 쓰던 세대였거든요. 20대 때. 이제 삐삐에서 어떤 그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아니 앞으로 누가 다 삐삐를 쓰냐 이거지. 다 휴대폰 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휴대폰 시장이었거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시장이 포화가 되기 전에 휴대폰 관련주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휴대폰 시장이 개화가 되기 전에 벌써 바닥에서 5배, 10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전에 먼저 지금 2차 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기차 시장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같이 가면서 뭐가 같이 갈까요? 당연히 전기차가 같이 가는 거고 전기차 충전이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요게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미리미리 다가올 시장을 알고 어떤 주식을 선침해 해놔야지만이 그런 시장이 커졌을 때 같이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OLED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OLED 시장이 커지기 전에 그런 것과 관련된 주식을 내가 바닥에서 미리미리 싸게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 일희일비 하지 말고 뛰든 말든 가만히 내비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갈 길 잘 갑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뛴 애들도 많은데 아직 안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 좀 보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총으로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인데 LG 디스플레이 시총의 대장이라는 거죠. 그죠?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가 추세 전환해 준 게 여기죠. 언제냐면 이때요, 이때. 23년 1월 달에 추세 전환 해줬고, 아직 흐름이 좋죠. 이러한 추세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5개선만 할게 하면 되고, 이 친구가 만약에 20선 뚫고 나갔다, 그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지수가 940회를 맞고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2000지 섹터가 크고 좋다 하더라도 지수가 940회를 못 맞고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먼저예요. 그러면 뭐 급락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 들어왔다 나가겠죠. 그죠? 그 조정권을 잘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지수하고 자기 종목의 차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너무 내 종목 내 차트만 보지 말고 가장 큰 흐름인 지수의 차트를 같이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수급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급선만 아끼면 되고 우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엄연히 올라가다가 조정 주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침을 일찍 먹고 시작해야 돼가지고 딱꼭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쪽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엄연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좀 한 가지 단점이 LG 디스플레이 단점이 공매도가 좀 많아요. 공매도가 그만 조심하시면 되고
야스 같은 경우가 이제 멘붕에서 얘기할 때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침해놓는 거죠. 사실 이런 데서. 이 친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60견을 못 찍었어요. 그죠? 원래 야스의 베스트 타임은 여기에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 나중에 이런 데 갔을 때 여기서 산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자, 우리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목표가 60개선이 돼가지고 여기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결정이 돼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 20개선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어디게 되냐면 여기에요. 여기. 꼬리 찍은 날 있잖아요. 가격으로 보면 1,800원을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는 잘 타고 올라가기 위해선 절대 5선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선익심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이기도 한데 사실 너무 높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베스트 타임을 낮은 데 잡아드렸었는데 이런 데거든요. 지금 사기는 불편하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했는데 뚫어버렸어요. 전부 다 뚫었죠. 지금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단타나 단기 스케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내가 지금 사고 싶다. 물론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몰라요. 그런 건 모르는데 단지 대형이 형이기 때문에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이 친구의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3,000원이거든요. 그럼 33,000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틀어서 나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깼을 때 사면 굉장히 큰 손실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인베니아인데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많이 뛴 건 없거든요. 얘는 바닥이잖아. 아직도 낮은 위치에 있어요.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만 안 깨면 되는데 일봉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 월봉에서 선익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보시면 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1선 기준 근처 매수 딱 21선이죠. 여기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앞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아일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베니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아일텍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만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딱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이래서 기준선이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주봉에서 5주선을 이틀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동아일텍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타고 쭉 따라 올라가요. 요게 이제 이날 거의 이제 21%를 갔는데 가격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여기 이제 미수 쓰거나 신용품 쓰시면 다 털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동아일텍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선테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월봉에서 외바닥이거든요. 외바닥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860원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5주선 깨지 않은 매수해요. 그래서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됩니다. HB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HB 솔루션 같은 경우 월봉 H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5개월선만 안 깨면 돼.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이걸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고 주봉에서 수급선 위에 있죠. 오늘이 매수 타임이에요. 자, 오늘 목요일이 했죠. 딱 60선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200선이 돌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4,700원만 안 깨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요.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높이 비싸게 사는 게 아니잖아. 사실 많은 개인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게 너무 높은 데 산다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가 이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OLED라든가 그 어떤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믿는 건 자리거든요. 자리를 믿어야 돼요.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이 여기였어요. 여기. 제가 이때 얘기 해드렸었고 두 번째 매수 타임이 어디냐면 60개선을 절대 깨지 않아요. 대신에 60개선 깼다. 일단 팔아요. 일단. 무조건 떨어져 웬만하면. 근데 거래량이 좀 실려있고 60개선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한 번 더 뛸 건데 금방 알려드린 대로 잘 올라가는 친구는 절대 5선 안 깨요.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시세가 좋죠. 그래서 21선만 깨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나 단타 하실 분들은 괜찮을 거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가 주종이 좀 세게 들어왔죠. 어제 6%인데 이 일봉에서 판단하기 힘든데 에코프로가 추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선 절대 5선 깨면 안 돼요. 특히 저번 주에 긴 꼬리가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아직 5주선을 깨지 않는 괜찮지만 5주선을 깨게 되면 에코프로도 순간 위험해졌어요. 물론 이 친구가 양극재 쪽의 대장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아야 심한 조정이 안 들어와요. 자, 그렇듯이 HB 테크놀로지도 주봉에서 그냥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겠죠. 이동평균선은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를 기준으로다가 추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내가 이 자리를 깼을 때 과연 손절할 건지 비중을 줄일 것인지 신규로 진입을 할 건지 이런 거 나의 의사 판단에 도움을 주는 거지 이동평균선만 믿고 얘가 뛴다 올라간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추세를 보여주고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즉 기준을 갖게 해주는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LX 세미콘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정확히 여기서 찍어주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특히 20개선을 회복해주고 있는데 주봉이 이뻐요. 수급주선이 6선 위에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친구가 일봉에서 예전에 그 잘 우상향하고 있다가 대량거래 한번 빵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조정 들어왔는데 오늘부터 그냥 이전 저점 안 깨면 또 떼요. 이해하셨죠?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뭐 엘리어트 파동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어려운 거.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만 한번 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도기현이 사실은 대장주로 뛰어나갈 때가 많았었는데 신도기현의 위치가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얘가 제일 빨라요. 빠른데 조정을 거쳤을 때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20개선 깨면 안 돼요. 심하게 밀리면 20개선 밀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는데 아주 쉬워요. 주봉에서 그냥 5선만 깨면 돼요. 너무나 쉽죠.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상 5선만 깨면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친구가 21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 다시 매수. 대신에 깨면 손절했다가 240선을 다시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일단 깨면 손절했다 여기고 깨지만 않으면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앞으로 아직 급등도 안 했고 이제 시작한 애들 특히 마이크로 OLED 관련해서 잘 뛸만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주성해지는 것 같은 디스플레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좀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이따 8시 30분에 멤버들 만나죠. 8시 멤버들 만나니까 이따가 한번 심도 있게 OLED 관련주를 내가 어디서 2차 전지가 너무 떴으니까 다시 한번 OLED 관련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을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따 8시 30분에 멤버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새로 들어오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채널 홈에 가시면 이렇게 멤버십 자리가 있어요. 멤버십 누르시면 딱 들어가시면 썸네일이 있어요. 그 썸네일 보시면 이렇게 노란 썸네일이 뜨거든요. 어제는 이제 제가 매주 수요일은 쉬어요. 저녁 때 멤버방도 쉬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체력이 딸려요. 이 노란 썸네일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OLED 뛰기 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날라가 있는 야스라든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이 노란 썸네일에서 예전에 다 알려드린 거예요. 물론 5, 6개월 전에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은 사실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시거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이나 장업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직장생활 장업자 하시게 되면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기가 쉽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호가창을 봐야 되고 하루 종일 주식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럼 거꾸로다가 심리가 무너져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두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채널은 바닥에 싸게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남들이 걷는 수익보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간에 이제 매기세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OLED 쪽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한번 떴다가 좀 또 다시 지지부진해졌죠. 많은 분들이 이제 HLB의 소외감을 느낄 건데 우리 물 한 잔 먹고 HLB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HLB 얘기 매일 할 거예요. 이제 HLB가 뛴다 올라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HLB였기 때문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무조건 좋게 볼 때는 아닌 거지만 좋게 볼 때는 좋게 보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물 한 잔 먹고 HLB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